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원래는 이제 리뷰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리뷰를 할 때 선발 투수와 뭐 이런 거를 이제 리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바꿔봐서 약간 새로운 챕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강 뭐 요런 거, 그냥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흔들리는 문경찬, 침묵하는 나지완. 지금 사실 기아 타이거즈가 굉장히 지금 페이스가 좋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이 선수들이죠. 그래서 이 두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해서 이렇게 챕터를 정해봤습니다. 사실 기아 타이거즈의 투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두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지금 현재의 부진과 그리고 원인 혹은 뭐 결과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광고가 이렇게 나와. 나주완부터 좀 볼게요. 나주완부터 좀 보면은 사실 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5월에 나지완이 굉장히 성적이 좋았죠. 5월에 타율 3할 3푼 3리에 뭐 OPS 9할 5푼 8리. 솔직히 말해서 OPS 1이 넘으면은 정말 약간 세계관 최강자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데, 월간 OPS가 1에 근접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의 타선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던 나지완이 4번 5번 타순에서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나지완이 6월에 2할 2푼 1리에 장타율 3할 2푼 4리, OPS 6할 4푼 4리밖에 되지 않으면서 사실 나지완한테서 걸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주전들 중에서 6월 성적만 좀 두고 보자면, 봅시다. 6월 성적만 조금 두고 보자면은 나주완보다 OPS가 좋지 않은 선수가 여러 개 많지만, 뭐 주전 중에서 백용환이나 뭐 최정용은 주전이 아니니까 빼고요. 한승택과 박찬호 정도를 제외하면은 사실 기아 타이거즈의 주전 중에서 나주완이 제일 6월 성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뭐 한승택이나 박찬호가 홈런을 막 이렇게 치면서 이제 생산력을 늘리는 타자들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나지완의 성적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나지완이 수비면에서 굉장히 올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선수가 뭐 수비에서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플러스가 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플러스가 되는 선수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지완이라는 사람의 경쟁력은 타선에서 나와야 되는데, 타격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실 나지완이 6월 동안 15개의 안타를 치는 동안에 장타가 홈런 2개, 2루타 하나, 이게 끝이었어요. 사실 3루타를 기대할 만큼의 뭐 빠른 주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국 2루타와 홈런이 2개인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2루타가 조금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나지완이 5월에는 홈런 4개, 2루타가 6개, 27개의 안타 중에 장타가 10개였어요. 근데 15개의 안타 중에서 안타 개수도 많이 줄었지만 장타가 3개밖에 되지 않는다. 장타를 친, 어떻게 보면 2루타 이상의 장타를 친 퍼센테이지가 2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월달의 성적과 6월달의 성적을 합치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부진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2할 8푼에 뭐 3할 6푼의 출루율, OPS 8을 조금 넘고,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이 성적을 기록한다 라고 한다면 뭐 나쁠 거 없죠. 하지만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나지완이 6월 동안의 스탯을 봤을 때 6월 이제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성적은 여기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2할 5푼 6리에 출루율이 3할 8푼 3리에 달해요. 장타율은 3할 5푼 9리로 조금 떨어지지만 OPS 7할 4푼 1리로 부진하다면 부진하지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 15일간으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6월 16일부터 6월 29일, 6월 28일까지죠. 네. 1할 7푼 1리, 2할 2푼 6리 출루율이요. 그리고 장타율 2할 7푼 6리. 출루율 2할 2푼 6리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OPS가 5할 1리에 불과해요. 네. OPS가 5할 1리에 불과한 거는 쉽게 말해서 뭐 월간 타율과 시즌 타율을 비교해 보긴 어렵습니다만은 작년에 OPS가 7할에 그래도 근접했는데 6할 6푼 5리였는데 지금 6월 2주간 OPS가 5할 때다. 작년보다도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요렇게 단순 계산은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 데이터로 나와 있듯이 최근 7일에도 나지완이 1할 8푼 2리에 볼넷으로 인한 출루 전혀 없고 그리고 단타만 있다 보니까 OPS가 그냥 그대로 3할 6푼 4리로 찍혀서 나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똑딱이의 롤을 하면 안 되는 선수가 똑딱이도 울고 갈 정도의 성적을 기록하고 똑딱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기아 팬분들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나지완이 요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서 5월에 이렇게 잘 했으면은 6월에는 조금 내려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꽤 많을 텐데 문제는 그 다운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걸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5월과 6월의 성적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는 여러 가지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미미한 차이입니다만은 레버리지 인덱스라고 하는 지표거든요. 이게 에버리지 레버리지 인덱스입니다. AVLI라고 하니까 평균 레버리지 인덱스인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 상황에서 들어왔었느냐. 그게 이제 5월달에는 0.92 정말 평균인 상황을 1로 보거든요. 그러면 평균보다 좀 덜 중요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지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지완이 성적이 좋은 상황이었다. 근데 이게 소폭 상승했어요. 1.02로 상승을 했는데 그냥 딱 평균 정도인데 나지완이 요 정도.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서 체감상 안 좋아 보이니까 더더욱 그런 거고 사실 뭐 여러가지 지표를 살펴보면은 5월이나 6월이나 사실 나지완이 그렇게 딱히 차이 나는 건 없어요.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5월에 나지완이 삼진율이 20.7% 그리고 볼넷율이 9.8%였어요. 타석당. 그랬는데 이제 뭐 6월에 보시면 오히려 지표가 개선이 됐습니다. 오히려 삼진이 21.8%지만 볼넷이 11.5%가 되면서 볼산비가 0.5 이상으로 개선이 됐어요. 물론 0.5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사실 나지완이 BABIP가 다른 때보다 BABIP가 딱히 높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5월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항상 그 6푼에서 7푼 정도의 갭을 보여주는 선수였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없었는데 딱 하나 문제가 됐었던 게 이거예요. 컨택률이 74.7%에서 69.1%로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나지완은 항상 매년 컨택률을 70% 초반으로 유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막 평균 이하로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나지완의 지금 문제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7일 동안에 볼넷으로 인한 출루가 전혀 없어요. 나지완이 선관이 상당히 좋은 선수임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확실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본인의 장점,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못하다 보니까 이거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지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페이스 다운일 경우가 높다. 왜냐하면 또 나지완은 기복에 따라서 선구안의 기복도 좀 심한 선수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페이스 다운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등할 여지는 충분하다. 근데 이게 또 만약에 선구안을 이 선수가 회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가는 거죠.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장타자들은 또 큰 거 한 방이나 손맛 한 번 보면은 여유가 생기면서 또 선구안에도
여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나지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지켜볼 여지가 있다. 막 이렇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흔들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더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기아 타이거즈의 저번 주에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역시 마무리인 문경찬 선수가 무너졌던 부분입니다. 마무리 문경찬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기아 팬들은 굉장히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문경찬 선수가 최근 이제 이번 일주일이죠. 세 경기에 나와서 두 경기에 실점을 했고 그 실점이 도합 6실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지신 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지로 보겠습니다. 문경찬 선수가 참 좋았던 게 5월 12일 한화전부터 6월 20일 삼성전까지 15경기 연속으로 무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뭐 중간 투수나 마무리 투수가 뭐 17경기 연속 무실점, 8경기 연속 무실점 한다 그러면은 그거마저도 인풋박스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뜨는데 그것보다 한 2배 정도, 15경기면 한 달이에요. 거의 한 달 동안 실점이 없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아 팬들이 믿어 의심치 않다가 이번 롯데전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에 두산전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문경찬이 끝내기를 맞고 지기는 했지만은 그게 이제 본인의 패전은 아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신뢰감을 얻는 투수였는데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5월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문경찬 선수가 연투 횟수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연투 횟수가 한화전 시즌 완전 초반이었죠. 한화전에 이제 진땀 세이브를 거뒀던 5월 12일, 13일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6월달에 기아 타이거즈가 타이트하게 이기는 경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굉장히 좀 한 점 차, 2점 차, 석점 차로 이기는 경기가 많아지면서 보면은 7경기 연속 세이브를 거둬요. 근데 이 7경기 연속이라는 이 기간이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주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7세이브를 거뒀기 때문에 7세이브를 거두려면 최소한 7경기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2주도 되지 않는 기간에 7번이나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월 12일, 6월 13일 연투, 그리고 6월 16일, 6월 17일 연투, 6월 19일, 6월 20일 연투. 근데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한 주예요. 이렇게 해서 화수, 금토 이렇게 나온 건데 일요일은 져버렸으니까요. 문제는 이 6월 18일 NC전이 우천 취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상으로는 4연투를 기록하게 돼요. 사실 뭐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3연투 할 수도 있고 4연투는 무리지만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연투가 정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단기간에 일찍 나왔고 그리고 이 선수가 연투에 그렇게까지 조금 최적화된 선수는 아니라는 점.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죠. 사실 그 2018년에도 그렇고 이제 문경찬 선수가 연투를 많이 하지는 않는 투수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선수가 연투를 했을 때의 구속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6월 16일 NC전 때 이제 평균 구속이 141.2km였는데 그리고 바로 연투를 하니까는 평균 구속이 좀 떨어졌고요. 또 6월 19일 삼성전에서 144.1km의 패스트볼을 기록을 했는데 6월 20일에 이제 삼성전에서는 약 3km 정도가 평균 구속이 내려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고 구속도 한 140 연투를 하지 않은 경기에서는 146, 7까지 나오는데 연투를 한 경기에서는 141, 2가 최고 구속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롯데전, 키움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평균 구속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 5월 12일, 13일 연투를 했었던 이 경기에도 확연히 연투를 했던 경기에는 조금 구속이 떨어진다. 그리고 요때는 이제 선수가 밸런스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굉장히 내용적으로도 불안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 치고는 조금 관리가 필요한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무리가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뭐 블론을 할 수도 있고 연속 실점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연속 실점의 규모가 커서 이제 많은 팬들이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그리고 투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반 팬들이 현장에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보기가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보기가 힘든 부분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하기가 굉장히, 데이터만 보고 말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예, 이거는. 근데 이제 사실 저번 주에 우리가 4경기를 했는데, 꼴랑 4경기를 했는데 전상현이 또 3경기를 등판을 했어요. 박준표는 1경기를 등판하면서 약간 강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들한테 조금은,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받쳐줘야 되겠지만은 뭐 대승 혹은 대패를 하면서 좀 다른 투수들, 제3의 투수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요거는 진짜 경기의 운이에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저번 주에 사실 우천으로 2경기를 휴식한 게 정말 어떻게 보면 팀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조금 더 투수 운영도 그렇지만은 이번 주에는 좀 하늘의 운이 좀 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필승조를 아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뭐 여기에 제가 딱히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전상현 선수도 2주 동안 7번을 등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필승조만큼의 부하는 좀 크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현재는. 그리고 단기간에 좀 많이 나온 선수들이 있다. 요거는 이제 팀이 좀 안정되면은 더 스무스하게 굴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요 정도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한화이글스가 오늘 선발이 장시환 선수예요. 장시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사실 수요일 삼성전에 나왔죠. 수요일 삼성전에 저는 그날 경기를 안 해가지고 이 경기를 봤는데, 정말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난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5이닝 동안 1실점을 하면서 116구를 던졌어요, 이 선수가. 근데 더 대단한 거는 볼넷을 2개를 내주고 안타를 7개를 맞는 동안 1실점을 하면서 삼진을 9개나 잡았다는 거거든요. 사실 5이닝 동안 9삼진이다. 삼진을 9개 잡았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 한 이닝 동안 삼진을 2개씩 잡았다는 거예요. 약간 원래부터 장시환 선수가 이제 넥센이나 KT에 있을 때에도 위기를 만들어 놓고 삼진으로 잡는 그런 부분이 많았었던 투수인데, 어저께 그때의 삼성전에서의 장시환 선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됐던 경기였죠. 중계 화면을 좀 키도록 할게요, 이제.